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 야심차게 기획했던 이벤트가 드디어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쁨을 드리고자 저희가 원래 당초에 치킨 100마리였는데 100세트였는데 114세트로 바꿨습니다. 네네. 저희가 K리그 굿즈를 받으신 분들에게까지 치킨 세트를 드려서 개수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아쉽다는 댓글도 남겨주시겠는데 네. 최대한 만족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또 혹시나 저희의 공정성,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저희들도 굿즈를 받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 가족 아내를 포함해서 가족들과 저희 아내도요. 예, 지인들이 축구 1도 좋아하지 않는데 서울이요 댓글 남겼더라고요. 메일을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다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다시 여러 한번. 루트를 통해서 이제 당첨 사실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더 많이 봐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이벤트를 열 테니까요. 그때도 멋진 이벤트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메일 빨리 보내주셔야지 저희 상품이 갑니다. 이게 네. 기간이 늦어지면 또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번 주 볼만찬 1부는 팩트체크 그리고 비하인드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만 기자가 이번 주 2개의 단독 큰 걸 올렸습니다. 자, 먼저 전북 이유현 영입입니다. 예, 마침내 전북이 드디어 측면 수비수를 품었습니다. 네, 전북이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레프트백 원하는 건 더 이상 이제 비밀이 아니죠? 저희가 한 5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저 지겨워요. 지금 말할 때마다 강상우 얘기할 때마다 또 강상우 얘기해야 되나? 강상우, 사살락, 정우재 이렇게 3명을 돌아가면서 좀 알아봤는데 줄줄이 실패했죠.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윤현에게 접근을 했고 결국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살락 건이 일정 문제로 빠그러진 다음에 정우재에게 다시 접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싣고 있어서 정우재 쪽으로 가나? 이종열 지르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마침내 이제 정우재가 너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알고 봤더니 바이아웃 금액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갈 수 없겠다. 그래서 플레이 한 D, 뭐 C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유현까지 조금 차례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플랜 C, D라고 좀 보기도 좀 그랬던 게 네. 전북은 계속 이유현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관심 있었죠. 네네. 네, 그 전북 쪽 입장에서는 뭐 잠재력도 있으니까 워낙 젊은 선수고 지난 시즌에 소위 저희끼리 말하는 떡상을 했잖아요. 그 기량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몸도 굉장히 좀 탄탄해져서 여러모로 전북이 영입할 수 있는 자원이 됐다는 평가를 내렸고 일정한 이적료를 지불하고 전남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보도가 나간 다음에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 상에서는 뭐 오보다, 영입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정우재 쪽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던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간 합의는 마무리됐고요. 그렇죠. 던딜이라고 보기 약간 애매한 게 아직 이유현 선수는 사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조규성 선수 케이스처럼 지금 강릉에서 5일대 훈련, 지금 근육통에 시달릴 것 같은데, 거기 훈련하는 중이어서 지금 전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그 전북이 주로 가는 병원이 있는데 네. 그 병원에 들려야 되는데 야 지금 갔다 괜히 걸려면 어떡해. 맞아요. 가지마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릉 현지에서 뭐 메디컬 테스트 받는 방법 혹은 전은 끝나고 메디컬 테스트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오피셜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현이 온다고 이제 확정이 사실상 됐고 그 다음 시즌 전북은 이용, 최철순, 이주용, 이유현으로 풀백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유현 선수가 생각보다 이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였던 게 네. 인천이 애초에 노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주도 이유현 선수 영입을 노렸었고 울산도 울산. 김태환 선수 보내면 그 자리에 이유현 선수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이유현 선수는 지금 풀백 자원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아마 전북 입장에서는 물론 뭐 기존에 전북이 품었던 선수보다 이름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약간 입도선매한 느낌? 좋은 풀백 자원이니까 우리가 잘 키워서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전남에서 전북 약간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온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예전에 이종호 선수 그 정도인데 이유현이 광양에서 전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수원 삼성 썰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신 굉장히 많았었는데 만 기자가 드디어 수원 삼성 팬들이 원하는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니콜라오 마누엘 드미트루 카루도소. 윙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선수 이제 뭐 니콜라오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찾았잖아요. 제리치 영입한 다음에 윙어를 찾았는데 뭐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상에도 드미트루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근데 빠그러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협상이 뭐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 일정까지 잡혀
있어요 지금 26일 정도인데 뭐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니콜라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사진을 제가 올린 기사 사진을 보더니 뭐 하미레스 닮았다, 축구를 되게 잘하게 생겼다 이런 평가는 있는데 커리어를 보면 뭐 스웨덴에 태어나서 이탈리아, 루마니아 이중 국적자고요. 그리고 2010년에 나폴리에 입단할 정도로 족보가 있는 선수네요. 네,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입니다. 워낙 그 피지컬 갖고 있는 게 많아요. 184cm에 빠따도 좀 갖고 있고 드리블 능력도 있거든요. 왼발도 잘 쓰고. 그래서 평가가 좋았지만 뭐 임대를 좀 많이 다니고 그리고 뭐 스페인, 그리스, 잉글랜드 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다 이제 루마니아까지 왔는데 포텐이 안 터진 거죠. 근데 올 시즌에는 루마니아 리그 1부에서 12경기에서 7골. 네, 득점 랭킹 4위 전반기에 오를 정도로 터졌네요. 네, 터졌습니다. 기세를 좀 보였고 근데 계약 기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구단에 재계약하지 않겠다. 구단은 야 가. 대신 이적료만 어느 정도 줘. 이 선수가 평가가 한 70만 유로 정도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 한 10만 유로, 뭐 15만 유로 이 정도를 지르면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이 아마 그 정도의 금액을 지른 것으로 보이고 뭐 헝가리에 있는 뭐 부쿠레슈티나 그 루마니아에 있는 클로이 약간 명문 구단이잖아요. 유로파 리그 같은 데 나간 팀인데 이런 팀들과의 경쟁에서 수원이 승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스토리가 아코스티에게 연락을 했다 그래요, 선수가. 안양에서 뛰는. 예, 예전에 이탈리아 시절에 같은 한솥밥을 먹은 사이거든요. 그때 공격 듀오로 나섰었는데 라티나라는 아마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뛰었던 아코스티에게 야 K리그 어때? 수원 어때? 그랬더니 뭐 좋은 얘기만 해줬다 그래요. 안양이랑 가까우니까 또. 그렇죠. 뭐 K리그 좋아. 그리고 뭐 안전해 이런 얘기 했다 그러고 수원 명문이야. 이런 얘기 듣고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 귀국해서 자가격리 돌입하니까 전지훈련 참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기간상을 봤을 때. 요새 외국인 선수는 거의 힘들다고 네, 봐야 거의 돼요. 힘들다. 네. 그래서 체력 문제가 초반에 뭐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 기자가 써놓고 날린 또 하나의 단독. 어제 야근할 때 기사 올린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국가대표 윙어 김인성이 결국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갑니다. 저희 촬영이 지금 14일 오후 1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네. 최종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오늘 14일 마무리되는 게 맞으니까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김인성 선수의 대전행은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죠. 저희가 아마 울산 특집할 때도 얘기를 어느 정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전이 올 시즌 검증된 선수 영입으로 좀 방향을 잡고 그때보다는 좀 똘똘한 선수 위주로 좀 가자 이런 계획을 좀 세웠는데요. 이진현 선수 그렇게 품었고 이현식 선수도 물론 트레이드 뭐 예상한 건 아니지만 이현식 선수도 꽤 대전의 리스트에 높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입을 했는데 다음 타자가 김인성이었습니다. 뭐 순서가 이랬다는 게 아니라 사실 대전이 김인성과 접촉한 지는 꽤 됐어요. 울산과는 이적료에서도 어느 정도 일찌감치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김동현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뭐 트레이드도 됐다, 뭐 이거 3각이 됐다, 5각이 됐다 이러면서 김인성 쪽에다 조금 저희가 이게 아마 울산 특집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스테이 하면서 약간 좀 신경을 못 쓴 거야. 김인성 측에서 야 내가 현역 원래 국가대표 국대인데 맞아 얘기했었죠. 이러면서 약간 좀 서운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민성 감독도 김인성 선수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지 않냐? 비싸죠. 그러니까 차라리 2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 이제 김인성 선수에 대한 영입선이 약간 좀 교착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팔로세비치 올인하고 있었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팔로세비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김인성으로 다시 가자 네.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인성도 대전이 제시한 연봉에는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거든요. 김인성 선수가 현역 국대지만 울산에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큰 돈에 뭐 만족감을 표시를 했었는데 문제는 울산에서 처음에는 이적료 오케이까지 했던 상황인데 갑자기 나포세일이에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김인성을 쓰겠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김대원 선수 얘기하면서 김대원 선수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김인성, 김대원 중에 누구 할 거냐? 그럼 김인성 하겠다. 이게 홍명보 감독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12일이었습니다. 울산이 김인성 에이전트를 불러서 우리 인성이 못 내보내 라고 통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그렇고 김인성도 약간 난감한 상황이 됐었는데 김인성이 12일 오후부터 이제 코칭 스태프, 구단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역으로 설득하자니 또 울산에서 연봉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연봉 차가 너무 큰 거예요. 대전이 제시한 거랑. 우리는 그 금액을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선수가 당연히 삔또가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울산도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서울로 내려가고 있던 에이전트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와. 이게 12일 밤이었습니다. 10일 하루에 다 이루어진 일이네. 제가 12월 반에 이 얘기를 직접 딱 올라가는 기차에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산 허락을 받은 에이전트가 13일부터 대전과 바로 협상에 나섰고요. 마지막 세부사항 조율이 안 되면서 14일까지 넘어갔고 아마 이 방송을 찍는 지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이진현, 이현식, 김인성, 여기 에디뉴, 여기에 또 외국인 선수 또 데리고 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대전에서 뛰었던 선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 섀도우 스트라이커인데요. 이 선수까지 오면은 대전의 2선부터 최전방, 뭐 바이오 선수까지 하면은 K리그2 이상의 전력 구축한 거 분명하고요. 네. 울산은 김인성이 떠난 자리에 협상을 하고 있던 이제 김대현 영입이 유력한데 뭐 대구 쪽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염두에 두는 다른 선수가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선수 깜짝 놀랄 만한 카드라는 것만 살짝 던지겠습니다. 일단 김대현이 유력한 후보인 건 많습니다. 야, 김인성이 대전 하나 시티즌에 간다니. 그러니까요. 이게 빅뉴스 진짜 탑5 안에 꼽힐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역 국대가 K리그 최정상급 팀에서 2부 리그 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부 리그가 지금 선수들 사이에서 비춰지는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인디 선수들한테는 2부가 중요치 않아요. 이제 2부도 뛸 만한 곳이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 소식은 네개바 한번 가보겠습니다. 떡밥 주인공 맞죠?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K리그에서 나름 족적을 남긴 선수가 수도권 팀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네개바의 인천행이었습니다. 그 촬영일이 14일 오늘 도착하는 걸로 압니다. 인천이 당초 이제 김태환에 올인을 하면서 외국인을 영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도 드렸었는데 뒤에서는 사실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족스러운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망에 오른 게 누구냐? 네개바였습니다. 네개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FC도 염두에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 이전의 모습은 누가 의심의 여지 없는 그렇죠. K리그 정상급 선수. 뭐 첫해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었고 지난 시즌 이제 무릎 부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에 다시 경남에 왔는데 사실 기대만큼은 못했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제가 뭐 네개바 에이전트랑 굉장히 친한데 냉정하게 보면은 십자인대라는 큰 부상의 후유증도 있기는 하지만 들쑥날쑥한 출전 시간 이게 조금 이것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진 게 더 컸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처럼 폭발적인 속도는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뭐 2대1 패스라든지 뭐 돌파 뭐 이런 섬세한 센스. 돌파 이런 거 센스 이런 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경기에 이제 막판에 이제 플레이오프 이 즈음에서 꾸준히 경기 나갔는데 확실히 경기 나가니까 플레이오프 수원FC랑 맞아요. 경기에서는 거의 잘했어요. MOM이었어요. 네. 예. 최강 모습 찍었죠. 이제 조성환 감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부터 네개바를 염두에 뒀었고 여러 차례 이제 창원 넘어가서 관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이 자리에 염두에 뒀던 선수가 경남으로 간 에르난데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측면 자원을 데리고 온다는 계획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용병 시장이 불안정해서 괜히 무리를 하느니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를 가자라고 해서 네개바로 결심을 내렸고요. 아직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사인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메디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는 물론 경기를 다 뛰었고 지금도 몸 상태가 좋다.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저보고 이제 기사 쓰지 말아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개바 측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올라오는 비행기 그 전까지 체크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개인 훈련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마 오피셜은 자가격리 지나고 메디컬 진행되는 그 순간이 2주 뒤가 될 것 같아요. 네, 무고사 네개바 아길라르. 이름만 듣고 보면은 네. K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조합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은 포항 외국인 관련 보도가 2건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마 라방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항 했었죠. 외국인 선수 2명에 대해서. 제가 네. 그때 이름은 솔직히 외우질 못해가지고 들었었는데 이중국 적, 우크라이나 쪽 국적 포워드다.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출신 공미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타시치 크베시치였습니다. 타시치는 원래 포항이 일류첸코 전에 뽑으려고 했던 공격수래요. 근데 이제 그때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예. 네. 여자친구와의 문제가 좀 있어서 들어오지 못했고 이게 타시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190cm가 넘는 장신 공격수인데 소속팀에서 지금까지 계속 가짜 9번으로 뛰어요. 센스가 있구나. 기술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포항의 새로운 공격 라인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일류첸코는 뭐 아주 전형적인 뚝배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타겟형 공격수였잖아요. 맞아요. 등을 잘 지고. 근데 이 타시치는 좀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될 것 같고요. 아직 막판 계약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100% 사인을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만간 합류할 것 같고요. 크베시치는 이제 팔로세비치와는 다른 유형이라고 해요. 팔로세비치가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이 선수는 활동량이 많은 선수.
그러니까 아마 최영준이 빠지는 것도 염두에 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선에서도 많이 뛰면서 하자. 신진호 선수도 엄청 많이 뛰잖아요. 와, 둘이 막 뛰네. 그러니까 타시치든지 내려와서 볼 받아주고 이러니까 포항의 축구는 지난 시즌과는 다른 유형의 공격 축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팔로세비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왔었죠? 자, 저희 회사에서 단독을 했는데 네. 이게 정말 싸가라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맞아요. 저희가 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에이전트들이랑 구단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야, 네가 너 때문에 정확히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다 말씀을 드리면 대전이 나시오날과 110만 불의 이적료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네. 110만 불. 서울과 대구는 이전부터 관심을 보였지만 나시오날 측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마지막으로 팔로세비치와 개인 협상을 하는데 팔로세비치가 연봉을 갑자기 확 올렸어요. 뭐 이것도 공개를 하면 70만 불에서 100만 불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스코어가 된 거죠. 이게 30만 불이라는 격차가 굉장히 크니까. 그 대전은 이런 상황이었고 대구는 또 이적료를 선수들을 다 보내면서 준비를 했는데 애초에 이제 나시오날 니즈를 충족을 못 시켰고 맞아요. 팔로세비치도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발을 뺐는데 대전이 고심하다가 저 연봉을 줘 말아 하다가 발을 빼고 김인성한테 올인하기로 했고요. 서울이 마지막까지 남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적료 지급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시오날이 갑자기 일시불을 요구한 거예요. 최소한 올해 내가 최소한 2번 봐주겠다. 전반기, 후반기. 요렇게라도 줘라. 근데 일반적으로 분할지급은 그거보다 좀 더 나누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또 고심한 거예요. 야, 나 지금 나상호한테 올빵 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이거를 줘야 돼? 일시불 해야 돼?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딜이 된 거예요. 네. 팔로세비치는 애초부터 서울 가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한테 내가 서울을 가고 싶지만 대전한테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거고 서울은 원래 갈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적은 금액 대전이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서울행을 택한 걸로 압니다. 네. 어쨌든 뭐 거의 딜이 됐고요. 네. 뭐 오는 걸로 알고 있고 팔로세비치를 품었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팔로세비치까지 온 마당에 서울 특집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를 열심히 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선만 봤을 때는 나상호, 팔로세비치, 조영욱, 코군, 박정빈. 뭔가 스피드도 있으면서 창의적인 그러니까요. 새로운 조합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네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는 대구 특집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